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대란을 풀어보려는 여야의 노력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어제까지는 이것을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보도되는 것을 보면 거절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통령실은 보건의료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서 조정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바로 간호법 통과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이 과연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정말 환자 본인이나 환자를 둔 가족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거는요, 갈등을 해소는 안 하지만 갈등을 최대로 완화시켜야 될 존재인데요. 그리고 그런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떤 노력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개혁신당 조웅천 총괄특보단장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정면 맞수다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 아주 사회성 좋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근데 나 몰랐는데 근처에서 문자를 보내면 빨리 와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또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맞아요. 네. 내가 봤는데 뭘. 제가 어제 실명 토크를 하는 바람에 실명 토크를 자제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예. 참 친구가 보니까 많아. 원래 친구들이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예, 저는 반장을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교 참 특이한 학교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학창 시절 대학교 포함해서 네. 교수님과 선생님의 성대모사를 담당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은 굉장히 싫어했겠네. 예. 야, 쟤 좀 어떻게 안 되냐? 이렇게 일이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여태까지 살았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스승의 날이나 혹은 만우절 때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들어오고 이제 친구들이 속는 그런 사례가. 그랬구나. 심지어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다가 아주 조교에게 걸려서 얼차려를 받은. 엄청난 고초를 당하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군대에서 때리진 않았죠? 그때 이우영 아나운서 형. 그러니까 그 얼차려라고 하죠. 네, 그걸 이제 얼차려. 당했죠. 네. 사실 우리 나이 정도 되는 분들 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엄청 맞으면서 다녔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이 그런 우리의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이 체벌을 당하면 아마 그 선생님들 당장 신문에 나올 거예요. 네, 물론 체벌 뭐라고 그러죠? 좀 그런 행동 체벌이죠, 그 좀 훈육? 그렇게 훈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도 있었지만 옛날에 정말 그 이유 없이
이유도 없고 예, 그런 경우도 정도도 있어서 예, 정도도 심했어요. 심한 경우가 있었어서 예. 참 그 선생님들 전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또 생존에 계세요. 네. 가끔 찾아뵙는 분도 있고. 그 어떤 선생님한테는 학생이셨나요? 저요? 뭐 재수 없는 학생이었죠. 뭐. 아, 그 얘기 들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PD 분들과 이제 예. 그분들이 이제 교수님과의 티키타카가 참 보기 좋다. 보기 예, 좋다. 예. 우리 더 보기 좋게 하려면 더 물어 뜯어야겠네 서로. 네. 아유 지금.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게 예. 아주 약간 처참해요. MZ처럼 해보겠습니다. 바람도 좋네. 예. 예. 여러분 저기 그 뭡니까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최대 한도로 반영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영 아나운서의 친구분들도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냥 하세요. 저희가 걸르면 됩니다. 예. 이게 무슨 우리가 걸러야지. 언론의 자유가 있는 아주 언론에 예. 아니 보내지 말라는 게 예. 아니잖아요 지금. You are not alone. 갑자기 팝송이 생각나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연 국무회의 관련 소식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예. 예산안이 이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 증액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 총 지출 20조 8천억 원, 3.2% 늘어난 677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됐다라고 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는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 지출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의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이 이뤄졌다라고 하고요. 국가 채무의 경우 81조 원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라고 하고요. 기재부는 민생의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약자 복지,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안전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약자 복지 차원을 좀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 원 인상한다고 하고요.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라고도 하고요. 한편 또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 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국방 예산도 살펴보면 6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이 되는데 인건비가 총 22조 8천억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병사 월급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고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 준비 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병사 월급 하면 늘 이제 남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때 병장 월급이 얼마셨냐 이런 건데. 예. 그때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네. 우리 때는요. 네. 전방에서 생명수당 같은 거 주는데 네. 일반적으로 건빵으로 줬어요.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 이런 예산안 세부 항목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도 설명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 복무와 관련해서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3년 연속 고강도 긴축에 들어갔다라는 정부 예산안인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하는데 지금 잘하면은 이
이 병장 월급이 200만 원 된다는 그 보도를 봤어요. 예? 그런데 하사관 월급이 200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게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다 좋은데 일단 제가 잘한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부가 지금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잘하는 것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긴축재정 유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은 역방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선거 때 되면 막 돈 풀고 이러거든요. 이 정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높이 사줘야 돼요. 그리고 긴축재정 그러니까 그 연금 개혁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욕먹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꼭 해야 돼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상당히 뭐 이거는 저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거 잘못하는 거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 있지만 이런 거는 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지금 군복무 이 군장병의 처우 개선 당연히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하사관급들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위관급도 마찬가지예요. 이 월급이 너무 작으면 그 소위 말하는 중간 기초 간부, 중간 간부 이분들이 숫자가 줄 수밖에 없어요. ROTC 해가지고 뭐 장기 복무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딥페이크 그 인공지능 영상 음성 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한다. 좋습니다 이거. 필요하죠. 그리고 미래 이 먹거리 창출에서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자 퀴즈를 안 할게요. 그냥 네. 과방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AI 관련 법안이나 여러 법안들이 113개예요. 지금 국회 과방위에. 그 113개 중에 지금 다루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에는 이 AI 관련 AI 기본법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과방위가 뭐 본인들은 일을 열심히 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싸우는 건지 싸우는 것이 곧 일인지 이걸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라는 거는 사실 인기가 없고 여러 가지로 참 불만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거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회가 그러면 이런 긴축 재정 기조에 좀 뒷받침을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난 2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죠. 입원한 지 닷새 만인 오늘 퇴원을 합니다. 내일 열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챙길 당무는 민생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올해 산지 쌀값이 1월 기준 가마당 2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달 들어서 17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한우의 경우 도매 가격이 내렸지만 고기 소형 배합사료 가격이 2020년과 비교해 40% 넘게 올라서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쌀값 방어, 한우 사료 가격 안정 등을 언급할 거다라고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기간에도 또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등 민생 현안에 방점을 두고 현안을 챙겨왔다라고 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는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이 회담이 있으려고 했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회담. 지난 주말에 원래 뭐 열린다 안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석 연휴 이전에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는 지금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어제 민주당의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과 실무 협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서 추석 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민주당은 비공개 회담의 정책위 의장이 배석하는 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협의의 구체적 형식을 결정하기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전 과정을 생중계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토론하고 입장 확인만 하는 수준으로 그칠 것이다 라면서 반대 의사를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담 형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잠정적 의견 접근을 이룬 건데 회담 의제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이해식 비서실장의 경우 우리가 제시한 3가지 의제는 최혜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인데 저쪽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3가지를 제안했다면서 너무 간극이 커서 잘 안 좁혀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연휴가 다가오는데 이 연휴 이전에 두 대표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만일 그 민생회복 지원금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그걸 받아버리면 뭐 재정 건전성이고 뭐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 이거 일어나면 금리 올라요. 금리 오르면 지금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양쪽에서 얘기하는 게 평행선 같이 보이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땐 기싸움이라고 보고 양쪽이 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필요한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그 소위 말해서 이념적 강박에서 벗어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소통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러려면 만나야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사실은 뭐냐면 지금 국정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조금 목소리가 묻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꾸 상대방이 뭐 바지 사장이다 아바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필요하고 양측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거는요. 선과 악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서로가 뭐냐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지지층의 의견을 대변할 뿐이에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지층 외연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하는 거죠. 그런 게 전부 필요거든요. 그 필요의 공통분모가 있으면 만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거고 이런 거니까 뭐 만나긴 만나겠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뭐 계속 그렇게 끌진 않을 겁니다. 단지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건 이 간호법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 뭐 아까 뭐라 그랬죠? 뭐 의료 무슨 특위를 만든다며요. 민주당에서. 네.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간호법입니다. 지금 간호사들이 파업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없으니까 자꾸 간호사분들한테 일을 떠넘기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 일을 할 때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진짜 고생하고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여야가 빨리 오늘인가 아마 만나긴 만난다고 그러던데 간호법 이거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료 대란을 뭐를 해요. 이 중요하게 자기네가 할 일은 안 하고 서로 이제 상대방한테 책임 떠넘기고 피해는 국민이 보고 그러면 책임 떠넘기면은 그거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진짜 책임이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자, 정신 차리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20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국군의 날 10월 1일에 임시 공휴일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 지정을 하자라는 요청을 했고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이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이 된다면 10월 첫째 주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에 빨간 날, 이 개천절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중에 이틀 휴가를 내시는 분이 계신다면 6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여행 업계가 또 분주해졌습니다. 추석 연휴 해외 패키지 예약률이 이미 지난해 연휴 기준 90%를 넘어섰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또 한 차례 황금 연휴가 추가된다면 추가 프로모션이나 항공권 확보로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 어제였죠.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일 합병된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국군의 날은 아마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38선을 우리 국군이 돌파한 날인데요. 이를 이제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 의원은 당정과 대통령실이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졸속 지정한다고 하면서 이 조선총독부 설립일을 지적을 했고요. 정령 정부가 역사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역사적 의의도 고려하지 않고 민간과 기업에 미치는 여파도 부작용이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샌드위치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해 버리는 건 진정 소비 진작, 기업 부담에도 효과가 있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 의원의 일련의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파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김영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이 점도 지적을 했고요. 윤석열 정권의 반국가적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멀쩡하던 육군사관학교 독립영웅의 흉상을 철거하고 뉴라이트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했다라고 최근에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 SNS 게시글에 대해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이제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해서 진격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건데 공상소설 수준의 망상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은 망상 같은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맞서겠다면서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 임시공휴일 지적까지 트집을 잡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10월 1일이니까 한 달이 좀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 것이 이게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건데 1976년부터 1990년까지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조선총독부 설립일을 기념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뭐 독도 지우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얘기라는 게 이 잠실역과 이 광화문역과 그리고 안국역에 있는 독도문을 설치했는데 아직 이태원역이나 다른 역에 있는 독도 설치문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설치물 치웠으니까 전제기념관도 그렇고요. 설치물 치웠으니까 이게 독도 지우기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한반도기 들고 들어갔을 때 한반도기에 독도하고 울릉도가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예? 그때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정말 전 세계에 중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국민의힘이 이제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독도 지우기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따지고 들어갔을 때 당시 황리 문체부 장관은 배현진 의원이 이 독도 왜 빠졌네 막 따지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 빠지는 거하고 전 세계에 이 중계가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울릉도 독도가 빠져 있는 깃발을 드는 것하고 어떤 게 문제가 더 심각하냐. 이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철거한 게 아니고 뭐 바꾼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독도 독도 이 방어 훈련 이게 198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년에 두 번이 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이걸 비밀로 했다.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독도 방어 훈련이 공개된 게 2008년 한 번, 2013년 한 번, 2019년 한 번, 총 3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5번의 독도 방어 훈련을 했는데 그중에서 공개된 거는 2019년 한 번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또 이게 실전하지 않고 가상 모의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걸 비밀로 했으니까 이게 독도 지우기다라는 논리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 이거는 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10월 1일 임시공휴일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근데? 네? 10월 1일 날. 그 임시공휴일 만약 지정이 되면 그 저희 주말 당직 근무표를 바꿔야 돼서 아마 좀 그 당직표를 짜시는 분께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아주 커피도 사다 주고 그래야죠. 네? 아 그럼요. 네, 네, 그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뭐 할 거예요? 바꾸면요? 글쎄요. 딱히 할 것도 없잖아요. 네. 할 것도 없는데 왜 바꿔 그러면? 저는 바꾸자고 안 했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좀 아까 바꾼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아니, 바꾼다는 걸 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다음 주제도 재밌네요. 네. 예. 다음 주제 이 관련해서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또 실명 토크를 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제 지인이 시작하기 전에 만세부터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자 앞으로 앞에 호주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 시간 이후 상사의 불필요한 연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26일이었죠. 호주 법원은 연결 해제 권리를 법적 권리로 규정해서 근무 시간 외에 상사로부터 오는 불합리한 전화, 이메일, 문자를 무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연결 해제 권리법 고용주가 근무 시간 이후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다만 직원들에게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호주 공정노동위원회가 개입을 한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경우에는 최대 94,000 호주 달러 이게 8,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이제 벌금이 주어진다고 하고요. 호주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 법안을 환영했고 한편 고용주 단체에서는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금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한 건 호주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한 비슷한 법률은 프랑스 그리고 교수님이 잘 아시는 독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20여국에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랄까요? 방송국의 경우 근무하는 시간대에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이게 아마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좀 반기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 불합리한 전화 불합리가 뭐가 불합리해요? 예? 그 누가 결정해 불합리인지 합리인지? 예? 아니 예를 들면 뭐 공장에 뭐 큰일이 났어요. 뭐 불이 나거나 뭐 도둑이 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야 이거 잘못하면 8천만 원 넘게 벌금 낸다. 내일 얘기해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 급해서 어떤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얘기해? 너 거기 관련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불합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근데 이거 참 그러네요. 네. 예, 이거 아주 조심해야겠어요. 네. 잘못하면 8천만 원 날라가게 생겼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발전적인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우리 과사무실에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저는 일과 시간 이후엔 절대로 연락 안 합니다. 좋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네. 뭐 학교에서 뭐 큰일, 뭐 긴급한 일이 있는 거. 대학원생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행정 보시는 분. 대학원생은 별개인가요? 아니. 나는 모든 일은 난 내가 해요. 네. 그거는 네. 뭐 모든 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가 하기 때문에 저 시키는 거 없어요. 땀난다 진짜. 야, 막 치고 들어오네 그냥. 아니 이게 제가 주변에 대학원생들한테 들은 게 많아서. 근데 우리 문과 쪽은 뭐 그렇게 심해요. 그렇죠. 네. 네.
이과 쪽이 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수많은 대학원생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어디 있을까? 웰컴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간편한 그런 금융 없을까? 100m 앞 웰컴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여기인가? 웰컴 저축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웰컴. 웰컴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 수업.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 수업.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이걸로 해주세요. 아빠, 이번 연말 정산은 제가 책임질게요. 사장님,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아유, 고마워요. 또 와요. 소득공제도 받고 장바구니도 두둑하게 채워가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가맹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눈치 안 보고 현금 영수증 해도 되겠어요. 쓰는 만큼 돌려받는 현금 영수증처럼 의로운 소비생활. 현금 영수증으로 함께하세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입니다. 진짜 오셨네요. 의사가 설마 와주실까 했는데.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지신 김성규님. 병원까지 못 오셔서 병원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진료와 치료는 물론 식사,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드렸는데요. 김성규님, 좀 나아지셨나요? 그럼요. 집에서 병원처럼 치료받는데.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병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 누구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031-120에 문의하세요. 경기도
퇴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며 매일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을 베스트 슬립은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면이 최고의 플레이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베스트 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사이트는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을 했나요? 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최고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법사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얼굴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예, 법사위가 지금 끝났군요. 오늘 뭐 법사위에서는 별일 없었어요? 오늘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끝났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잘 처리됐습니다. 단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박지원, 서영교 등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도 문제 없다고 하고. 그걸 믿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쪽 얘기고 실제로는 뭐 다를 수 있는데 그 간호법 좀 빨리 어떻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호법은 오늘 저녁 7시에 복지 법안 소위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내일 오전 중에 복지 전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은 법사위로 넘어오죠. 우리 법사위로 넘으면은 숙려 기간이 안 지났지만은 오후 1시에 법사위를 소집해서 통과시켜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겁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탓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간호법 통과시키자. 이건 진짜 넌센스죠. 그리고 말이에요. 그 의원님 그 의원님의 지역구가 있는 호남 지역 말이에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SNS에 게시하신 글 중에서 이 호남 약진 지금 펴고 있는 조국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되도록 단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좀 어떻게 곡성이나 이쪽에 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또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할 듯이 그렇지만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지민 비조, 지역은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해가지고 괄목할 만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권이 절체절명한 정권 교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날까지 좀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 후 4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경쟁을 하면 좋겠다.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뭐 끝나봐야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호남 민심이 과거만큼 민주당에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절대적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남에서 80대 후반 지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호남 분들은 이 나라 민주화를 기여한 저항의식이 있고 특히 투표에는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다.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견고하고 또 이렇게 같은 진보 세력에서 지금부터 경쟁을 하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결이 필요한데 진보 세력의 분화도 염려되기 때문에 함께 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호남이 고인물이 썩지 않는 곳이에요. 그 신기하네요. 예. 그 얘기는 계속 민주당이 계속 그쪽에서 이 앞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잘 이해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에요. 뭐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된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낮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새 그 초일회라고 있잖아요. 왜 그 초일회? 네네. 이거 뭐 아실 텐데 여기 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실 텐데 말이에요. 그죠? 우리 박 의원님께서.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전직 의원들이 예. 전에부터 있던 것을 재활성화한다는데 저는 파벌로 형성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전직 의원들이 또 현직 의원들이 그러한 정책 기구를 만들어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당의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파벌로 형성돼서는 안 된다. 그걸 역으로 따지면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 당에서도 제가 지난 6월 초 예. 이재명 대표와 5선 의원들 6분하고 한 3시간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예. 자리에서도 저는 7인회나 혁신회의 등 당내 파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당에서 파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퇴원 복귀 일성으로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예, 분열은 패배의 원인, 충고는 밖으로 이 얘기를 했죠. 청구를 밖으로. 예. 그것은 당연하고 좋은 말씀이고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그러한 얘기다. 저는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퇴원의 첫 메시지가 이거라서 이게 분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고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도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3분의 전직 대통령 중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서거에 있고 유일한 생존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좀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건 나쁘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전당대회에서 단결해서 잘 하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이재명 대표가 양산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사과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도 문매 맞았어요.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그렇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예.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단결하자. 그래서 정권 교체 이룩하자 하는 말씀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초일회 뭐 이런 게 만들어져도 그렇게 힘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제가 힘 못 쓴다는 소리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별내죠. 아니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 그러면? 영향력 크지 않다고 그 얘기도 안 했잖아요. 네, 지금 물론, 신 교수님이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바라는 거죠. 것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여쭤보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아니 신 교수님은 상당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좋게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저야 뭐 좋고 싶고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정치학자가 근데요. 제가 방송 프로를 진행하면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책이나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만약 파벌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거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쪽이 된다면 아직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긴 모르지만 모르죠.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예. 저 같은 사람은 옳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런 얘기를 박지원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신데 근데 일각에서는 초일회가 10월 달에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트 그 2건 1심 판결과 이분들의 움직임을 연결시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정치권에서 참새들이 그런 말씀을 하겠죠. 그분들도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당 대표가 검찰의 집중 포화를 맞아가지고 지금 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무죄가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회담은 열릴까요? 열려야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2026년도 의대 신입생은 보류하자 하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더니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거부에 대표가 또 좀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제까지는 거부라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뭐 거부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그건 대통령실이 언어를 희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 법사위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설명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응급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내년도에 사상 최초로 의사가 전공의가 전문의가 특히 군의관도 배출되지 않는 5년이 된다고 하면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딱 이 청명으로 정해가지고 해라. 이게 무슨 루이 14세냐? 짐이 국가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권에서 또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막무가내면 되겠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도 문제 없고 추석 전년 대비돼 있고 의사 정원은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뭐 장관은 오래 하시겠더라고요. 근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야 대표회담은 성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성사가 돼야 되고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민심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윤심에 이겨서 63, 4%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만 해도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꾸 흔들려요. 제3자, 고발 문제, 다 민주당에서 듣고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말을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평가를 하는데 모든 언론이 국민들이 상당히 인색하게 안 된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말씀대로 국민 편에서 민심과 함께 정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설리가 없어요. 익지 않은 감 같아요. 땡감으로 떨어질 수 있다. 낙과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 그 여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의정 갈등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논의할 거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을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해서 이번 국회에서도 몇 건이 통과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합의해서 즉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하고 해결하고 풀어가는 정치를 하지 않고 꼬이게 하고 싸우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두 대표만이라도 만나서 협치의 길을 만들어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대표가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하자. 그러려면 처음부터 예. TV 토론을 요구했어야죠. 아니 이게 무슨 뭐 예. 월드컵 4강전입니까? 고시행 우리 고베 국제고교 결승 야구대입니까? 세계에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난 처음 들었어요. 해외 덕후도 아니에요? 그 지금 의원님께서 대통령을 정치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격리가 안 되면은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역사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어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되잖아요.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인용해버려서 방통이 예. 두 사람 체제는 안 된다 예. 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예. 소통을 해서 나라를 잘 이끄셔야지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리고 예.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김부겸 전 간단하게 총리도 예. 김경수 지사, 예. 김동연 지사 예. 어제 저녁 저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대권에 꿈을 두고 움직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 일이 예. 사김이 움직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히트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 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짐에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가는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예, 2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6시 뉴스 들으신 이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비입니다. 더위 피해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여행길 되시라고 휴가철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도 평상시보다 6% 이상 증가하는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 체크 중요합니다. 타이어 손상은 없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 살피고요. 차 안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인 거 아시죠? 장거리 운전에 필요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갓길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10회 화성송산 포도축제. 올해 10주년을 맞은 화성송산 포도축제가 9월 7일 토요일부터 9월 8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화성 궁평항에서 열립니다. 새콤달콤 송산 포도를 맛보고 즐기는 시간. 화성송산 포도축제에서 만나요. 이 캠페인은 100만 화성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가끔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 그야말로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은 대부분 열대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2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낮에는 여전히 덥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9월 초에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내부순환로 따라서 성산 쪽 가는 길, 내부순환로 기름 진입하는 곳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현재 고장차 부근으로는 속도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는 양방향으로 차량이 늘어나면서 성수 쪽 이동하는 길, 연희에서 홍제문 터널까지 답답하고요. 후로도 기름에서 종암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 상류와 하류 사이 4차로 상에 고장차 한 대 서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차량들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을 포함한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더한 4+1 개혁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되는데 지난 5월 9일에 열렸던 취임 2주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 현안과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분야 전반에 대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할 계획입니다. YTN은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천억 원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올해 2.8%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 8.4%와 비교해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2년 연속 예산 씀씀이를 소폭 늘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거나 투자가 축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민생 외면의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29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강조하지만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임원 회의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당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연임 도전을 포기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방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한일 정부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12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다음 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엽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위는 여성가족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청이나 관련 부처 관계자도 불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사용자가 입력한 사진을 합성해 나체 사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는데 이용자 수가 23만 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동풍이 불며 서쪽 지역에서 기온이 높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와 경북 등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며 내일도 강원 영동과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예상되고 호남 지역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을 동반해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 2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2도, 대전 33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고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너울도 높게 밀려와 해안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6도, 습도는 55%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동굴에 공룡이 나타났어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들이 광명동굴에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술과 특수 효과로 만든 살아 움직이는 공룡들의 세상.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 다이노 포레스트.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 광명동굴 라스코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생대 공룡의 숲 탐험을 통해 과학 지식뿐 아니라 생명의 탄생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광명동굴 공룡 탐험전은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시가 함께합니다.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여 올해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인 최대 240만 원 내에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향도 목표도 오직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2년 도민들께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엄마, SNS에 올린 영상을 친구들이 보고 자꾸 놀려요. 그럼 지우면 되지. 어릴 때 만든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개 서비스가 해결할게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지금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식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체 메뉴 전체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개혁신당의 조응천 총괄특보 단장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예. 요새 뭐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얘기부터 여쭤봐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가 좀 초일회 같은 거 조금 여쭤볼게요. 그 예. 초일회 그쪽에서 혹시 조 의원님한테 연락은 안 왔습니까? 제가 좀 전화를 해가지고 예. 뭐 잘해라 뭐 그렇게 한 적은 있죠. 먼저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누가 뭐 초일회에서 저를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했는 뭐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아마 아니요, 저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니 이게 이제 그 민주당적을 가진 당내 인사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당적이 없으면 일단 그 들어가지 못하고요. 다만 그 구성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래도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또 이 정당이 어떤 식으로 가야지 우리 저 정치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던 그런 분들이 꽤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낙천됐었죠. 수박으로 찍혀서. 비명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저 김경수 그 사면되니까 복권되니까 이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우리 국회의원도 임기가 끝나고 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서로 저 온기도 나누고 벗이 되자는 취지로
그렇게 뭉쳤다 그래요. 5월 달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김경수랑 무슨 관계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세력화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근데 10월이 될지 11월 초가 될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 중에 2개가 그렇죠. 1심 선고가 나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출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좀 아까 박지원 의원한테 제가 혼이 났는데 왜요? 아니 여쭤보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없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영향력이 좀 사실은 23년도 작년 내내 정말 주류가 폭주를 했거든요. 방탄 대우를 딱 스크럼을 짜고 뭐 모든 걸 방탄으로 다 끌고 가고 그리고 당원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서 당원 당규도 다 바꾸고 뭐 보지 못했던 폭주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다들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뭉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연유였든 저는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아마 느슨한 연합체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뭉치지 못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뭉쳐도 지금 저렇게 이재명 유일 체제가 완성이 되고 개딸 전체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저는 이미 민주당은 고쳐쓰기 어려운 당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권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 나오는 게 이제 뭐 독도 지우기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계엄령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공격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지층 결집에는 큰 효과가 있을 거고요. 특히 그 친일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아주 휘발성이 높은 이슈죠. 예. 거기다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저자세냐라는 그런 인상을 계속 일본의 저자세라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게 거의 뭐 결정타를 날려서 아니 왜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일본 마음은 헤아리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 인사하시는 게 참 기가 막히죠. 정말 문제적 그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들을 역사나 보훈단체의 장으로 계속 임명을 하세요. 그리고 어저께 그 김문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입이 딱딱 벌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수 유튜버를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 이미 저변에 친일 그 프레임을 걸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자초했다. 본인들이 만들었다. 예,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이미 만들었다. 물론 그 뭐 독도 조형물 가지고 독도를 버리려고 그러냐. 뭐 저 10월 1일 날 임시 공휴일을 한다니까 그게 조선 총독부 설립일인데 그걸 기념하는 거냐. 어제 처음 알았어요. 예. 이런 거 오버를 하는 거죠. 오버를 하는 건데 미리 자락을 깔아놓고 여권을 조성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얘기가 아예 해도 안 먹히죠. 오히려 먹히지 않았을 텐데 자살골로 갈 건데 더군다나 후쿠시마 방류 처음 시작할 때 그거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 30일인가요? 31일 단식을 시작해서 약 24일 정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거 저는 그때 가셨었죠 그때? 아니요, 저도 안 갔고 안 가셨네. 그리고 우리 보좌진들한테도 거기 섞여 있는 거 나한테 발각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자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방탄임이 명백했고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입증이 되지 않은데 단정을 해서 한쪽으로 끝까지 가게 됐다가
나중에 과학적으로 아닌 게 밝혀지면은 어떻게 그걸 주워 담을 거냐. 지금 뭐 다른 분들은 잘 주워 담던데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같이 뛰들고 뭐 피켓 들고 나가지고 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1년 2년 내에 진위가 판별이 날 건데 그때 가서 이거 퇴로가 없는데 그거 못한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선 9월 하순에 단식이 끝나고 그즈음에 가지고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고 영장심사를 받았죠. 예. 영장심사 기각된 이후에 최근 1주년 되기까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에서 후쿠시마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온 적이 있는가? 오로지 방탄을 위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은 그렇게 공격하기도 또 부추기기도 방어하기도 좋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토양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의 지지율 이게 20%대라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 좀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탈피를 하면 그나마 있던 콘크리트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위기감 같은 게 계신 게 아니면은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없고 말끝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실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의료대란 가지고 저 난리를 치는데 의대 정원 증원은 이거는 건드리지 언니고시에이셔블 저 뭐 타협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비공개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어떤 상황이냐 민생이 얼마나 어렵냐에 대해서는 별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 때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국민은 언제나 무조건 옳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정말 그거는 또 구두선에 불과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다지기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것만 지금 글쎄요 뭐 이 조사를 보면은 보수가 진보보다 조금 많지만 그게 20%대거든요. 중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국정 운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양당도 그렇고 중도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얼마나 활동성 있게 움직이다가 저 선거 때 투표장으로 가느냐. 미국도 지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그 뭐 최고위원 최근까지 하셨던 분이 중도는 없다.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거는 검찰개혁 이런 거 잘 못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덜 나와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개혁을 더 해야 된다. 더 세게 해야 된다. 중도 신경 쓰다간 진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마 국민의힘에도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신 것 같습니다. 중도는 허상이다. 허구다. 윤 대통령도 결국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유, 근데 지금 뭐 하여간 이 너무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서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여야 영수회담 대표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발판으로 영수회담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이미 지금 되돌리기에는 너무 앞으로 쭉 나왔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양가 상견례도 하고 식장도 잡아놓고 대충 청첩장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것까지 지금 간 상태라고 봅니다. 여기서 파혼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너무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그동안에 당을 공고히 다지는 그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외연 확장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또 자기가 독자적으로
그 관찰하기 힘든 거는 한동훈을 레버리지 삼아서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좀 더 민생에 주력하는 그런 모습, 뭐 덤으로 최혜병 특검법 그 내질러 놨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실마리를 할 수 있다면 또 이건 대박이고요. 그래서 얻는 게 많지 잃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은 지난 전당대회 때 64%인가요? 네, 뭐 그렇게 그 정도 됐을 압도적으로 당선된 거는 워낙에 뭐 인지도가 높기도 하겠지만 또 팬덤도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아마 당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식으로 여당이 계속 거기 실드만 치고 프로텍트하고 그 용산 보호만 하다가는 이거 대선에서 그냥 날아간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간파를 해서 용산과 차별화를 확실히 하겠다. 후보 4명 중에 아주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그걸 내세웠고 그 상징적인 이슈로 최혜병을 던졌죠. 너무 시원하게 던졌습니다. 조금 뭐 단서도 좀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제가 발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잖아요. 깔끔하게. 이제 그 말빚은 갚긴 갚아야 되겠으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 처지를 생각하면은 또 민생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면서 최혜병이나 25만 원 이것만 주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장에 29일 날 그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들어간다는데 이제 그 날짜는 지났습니다마는 물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간호법은 양쪽이 지금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뭐 저 통과시키고 거부하다가 지금 또 하자 그러고 또 소극적이고 그렇죠. 이거 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없이는 그 PA들이 나 안 하겠다. 뜨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의료 대란은 이거 뭐 불보듯 뻔한 거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뭐 조금 뭐 못 이긴 척 따라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보세요? 뭐 꽈락 간신히 면했다 61점. 61점. 왜 그렇게 보시죠? 아니 뭐 정책적으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노력은 하시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고요. 그리고 당 장악도 아직까지 물론 뭐 정치 초년병인데다가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임기 절반도 안 지난. 그렇지만 당 장악도 그렇게 공고해진 것 같지도 않고 대야 관계도 뭐 확실히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다만 상황이 뭐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꽈락은 드리겠습니다. 꽈락은 면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영수회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하고의 영수회담도 예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29일인가요? 국정 브리핑을 하죠.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건 영수회담 거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영수회담 얘기를 하니까 저번에 당신하고 해봤는데 그거 뭐 열 몇 장인가 뭐 그거 쫙 읽고 뭐 이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내가 뭐 또 그 조아리고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싫어할 거야. 라고 해서 뭐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생까지 해가지고 그 브리핑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의아스러운 게 그 다음 날인 30일 날 국힘 지도부와 또 대통령의 만찬 회동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의대 정원을 25년은 어쩔 수 없고 26년은 좀 유예를 시켜가지고 좀 협의를 좀 하자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29일 날 그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4대 개혁이니까 의료개혁 들어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의대 정원 들어가죠. 그러면 노동 교육 연금. 예. 그 의대 정원에 대해서 한 대표는 던졌는데 거기서 이건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건 택도 없는 얘기다. 가서 라고 할 건데 30일 날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도 참 의구스러워요. 아마 제 짐작으로는 국힘 쪽에서 혹은 한 대표 쪽에서 여론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가지고 뭐 단독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것 같은데. 근데 참 진짜 큰 이 의료 문제 이거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예, 아유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 시간 좀 많이 내주십시오. 자주. 아유 어쨌든 뭐 교수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 제가 이제 이 분위기 훈훈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조웅천 총괄특보 단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4.19 혁명 공로다회 회장 박훈입니다.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 거리 곳곳을 뜨겁게 달구고 천지를 흔들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독재 타도를 부르짖던 4.19 혁명의 목소리는 커다란 함성이 되어 민주주의의 힘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64년 전 외쳤던 자유, 민주, 정의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더욱 힘있는 민주주의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Still love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2025년 약자 복지가 더 많은 국민을 찾아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3년 연속 역대 최고로 인상되어 7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갑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배우 주연영, 가수 추입니다. 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센스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로 시원한 옷으로 더 쾌적하게, 안 쓰는 플러그 정리는 재빠르게, 문 닫고 냉방하는 세심함, 멋져. 이런 센스들이 모여 만드는 에너지 센스. 언제 어디서나 저 주연영 그리고 저 추와 함께해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민국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산림청이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에서 맞물림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서영입니다. 저는 회색 도시에 녹색 바람을 불어넣는 도시숲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무더위에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 낮추어주고 미세먼지도 줄여줍니다.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이제 숲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숲과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하겠죠? 이 캠페인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는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풍문을 우리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좀 좋게 표현하면 바로 이런 건데요. 저희는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정면 맞수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지금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이게 지금 첩첩인 게요. 예? 이게 지금 의대 정원, 그러니까 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그 의대 정원 26년짜리는 좀 동결하자. 왜냐하면 25년짜리는 25년도는 안 돼요. 제가 학교에 한 28년 있어가지고 아는데 이미 이제 저게 된 거거든요. 정원이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26년은 좀 바꿀 수 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또 오늘 나온 보도는 뭐 거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 지금 저 간호법 이거 통과 안 되면 보건의료단체들 또 파업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우리 박 위원장님. 지금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그 지방에서 시작된 그 응급 의료 체계 공백 상태, 붕괴 직전의 응급실 상황이 지금 수도권 서울을 넘어서 지금 빅5 병원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 외상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서울대병원도 정규 시간 외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조가 이틀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금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주 뒤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 때는 응급실 수요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그런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방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일 오전 11시 대표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했다. 이런 얘기까지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죠. 지금 단순하게 의료 공백 수준을 넘어서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는 현실화되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란 수준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에 뭐 전공이 13,000명이 이탈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의료 현장의 문제가 당장 생겼겠죠. 겨우겨우 뭐 이 초과 근무하고 진료 횟수 느리고 이러면서 버텨온 게 지금까지인데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당장에 내년에 그 의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의료 현장에 지금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애쓰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그런데 뭐 대통령이 저런 입장이시면 이거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 내일 뭐 여당 보건복지위원들 자리해서 한다고 한들 대통령 생각이 안 바뀌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뭐 압박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을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대 그 증원 2026년 유예안을 고리로 해서 전공의 복귀라든가 지금 현실화된 문제를 풀어볼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단칼에 거절된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가 저런다고 한들 지금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 국정 브리핑인가 뭐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네. 기자회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고 그 다음 날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국정 그 기조를 쭉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연금 개혁만 얘기하겠어요. 연금, 의료, 노동, 그 다음에 교육. 네 가지 다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당의 의견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차례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저희가 얘기를 다 하고 본인이 대통령 얘기 다 하고 다음날 저녁 같이 먹으면 당에서 얘기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29일 그리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30일.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약간 바뀌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렇죠.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 의료 대란, 의정 갈등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더 엄중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혁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는 2026년뿐만 아니라 내년도 의대 정원도 다시 조정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우세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지금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지금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는데 2,000명에 너무 그동안 집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더 우세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 개혁 문제, 의료 대란 문제를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풀어보자.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필수 의료 분야의 지금 난맥상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과연 의대 정원을 증원시켜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낙수 효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낙수 효과보다는 필수 의료 분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의료보험 급여 수가를 더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 1,500명이 이제 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유급을 안 당하면 뭐 그럭저럭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학생들이 유급을 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유급이 되고 거기다 1,500명이 다시 플러스가 되면 이게 교육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 제가 봤는데 의대 교수협의회 대변하시는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의대 교육이라는 게 일반 대학 교육하고는 달라서 이수해야 될 학점이라든가 공부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1학년을 유급을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유급 안 시키면 다른 과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1학년 수업을 들어야 될 학생 수가 한 7,500명 이렇게 되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의대 지역의 대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대학이 이번에 증원 때문에 원래 정원에서 5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교수들도 그 공백이 지금 생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육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 의대 증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의료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의대 정원 수급에 있어서 유예라든가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2,000명 증원안을 계속 고수하고 여기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심각성이 이 정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뭐 큰 문제 없다. 의료 현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관리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당장 병원 가려고 할 때, 대학병원 가려고 할 때 느끼는 현실하고 너무 격차가 상당한 거예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당장 내년에 전국에 있는 의대에서 교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교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교수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대 교육이라는 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교육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도 필요하고 기자재, 설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의대 1학년이 7,500명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각종 병원 특히 응급실에서 그동안 이제 피땀 흘려 고생해오던 전문의들도 지금 하나 둘씩 사직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전문의 7명이 극심한 심적 부담 또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만만치 않은 그런 의료 대란으로 확산될 것이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만 점점 느는 상태인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양당 대표 회담 어떻게 성사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저는 될 거라고는 보는데요. 이제 당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좀 회의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뭐 이 지금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지금 뭐 이 전국 관련된 어떤 대화를 하고 협의체를 찾는다고 한들 이게 결국에 대통령을 움직이고 정부를 움직여야 되는 사항들이 대부분 이견이 많은 이슈들인데 이 부분들을 관철시킬 어떤 여력이나 여지가 한동훈 대표에게 있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런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생중계 제안도 결국에 한동훈 대표 본인이 당정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한계 때문에 여야 대표회담을 그렇게 보여주기 이벤트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건건이 의제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합의되기 어려운 이슈로 자꾸 전환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회담도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에는 어쨌든 여야 대표가 만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아직은 뭐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민생이라든가 특히 의료 문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이 저러면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요. 여야가 국회에서 뭐 이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당과 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좀 강력한 요구를 한다면 그게 그나마 유일하게 대통령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여야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 뭐 특검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당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의료 대란 문제 해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실에게 대통령에게 이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그나마 지금의 어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걸 성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 위원장. 예, 저도 생각이 비슷하고요. 장고 끝에 악수라고 이제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이제 김이 좀 많이 빠진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표가 대표 회담을 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정치적 손해, 정치적 상처가 너무 크다. 따라서 두 사람 다 대표 회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대표 회담에서 크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깨에 힘 빼고 작은 일부터 합의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첫 만남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쉬운 일부터 합의를 해가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 대란, 의정 갈등 문제에 관해서라도 두 대표가 어떤 모종의 합의를 갖는다면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작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이고 어쨌든 뭐 아니 이게 정치는 좀 딴 사람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게 지금 또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은 하겠죠. 근데 이 청문회라는 것이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었다는 면에서 청문회 한계론 얘기하고 계시던데요. 여당 측에서.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자질 문제 제일 중요하죠. 저는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김문수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 충분히 효과 있는 청문회였다고 보고 굳이 일일이 과거에 있던 막말을 열거할 필요도 없이 어제 자리에서도 본인이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게 다 그대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역사의식, 노동관, 사회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사실상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국무위원 국가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이전에 일정의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도 이런 정도의 상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생각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임명 철회를 하든지 자진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1분 우리 박 위원장님.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일적 관점에서 언급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제 치하에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서름, 안타까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위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는 사상 검증을 하거나 역사관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근데 사실은 청문회가 되게 많잖아요. 과방위에서도 청문회하고 이거는 인사청문회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더라도 요새 청문회가 참 많은데 이 많은 청문회들이 과연 어떤 기능,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청문회도 있어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말고요. 다른 청문회. 어쨌든 지금 항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킹콩. 킹콩 부대찌개. 압도적 보수인하, 총보수 연 0.0099%, 코덱스 미국 S&P 500TR,
이것은 코덱스의 도전이자 미국 ETF 투자의 새로운 기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합성총 보수 연 0.0798% 및 거래 수수료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도. 오늘 제가 쭉 방송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정치라는 거는 사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과연 남의 얘기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안타깝죠.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